여러분, 룸바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있죠? 맞아요. 바로 아이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라는 시장 자체를 만들어낸 말 그대로 개척자 같은 회사죠. 한때는 이 룸바라는 이름이 그냥 로봇 청소기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을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왕좌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천만.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팔린 아이로봇 기기의 숫자입니다. 와, 이건 그냥 많이 팔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집 청소 문화를 아예 바꿔버린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믿기 힘든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아니, 로봇 청소기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회사가 어떻게 지금은 회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극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룸바 제국입니다. 아이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로봇 청소기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시작이 되게 재밌어요. 1990년에 MIT의 천재 공학도들이 모여서 만든 이 회사는요, 처음엔 놀랍게도 집 청소랑은 전혀 상관없는 폭발물 탐지 로봇 같은 군사형 로봇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죠. 폭탄 찾던 그 기술로 거실 먼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룸바가 탄생했고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었죠. 2016년엔 미국 시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제국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룸바는요, 그냥 로봇 청소기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 모르게 데일밴드나 스카치테이프처럼 브랜드 이름이 그냥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막강한 브랜드 파워는 1,500개가 넘는 특허라는 아주 강력한 성벽, 즉 해자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청소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부터 먼지 빨아들이는 브러쉬 디자인까지 핵심 기술은 다 자기들 거였으니까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포위된 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로봇의 독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단단했던 방어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트가 지금 전장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아이로봇이 여전히 45%로 단일 기업 중에선 1등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55%가 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 개의 경쟁자들이 왕을 끌어내리자 하면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은 1등인데 완전히 고립된, 포위된 왕인 셈이죠. 가장 아팠던 공격은 뭐니 해도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샤크닌자, 로보락, 에코백스 같은 회사들이 룸바랑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싼 제품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물건 싸게 파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로봇의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였던 프리미엄이라는 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시간도 아이로봇 편이 아니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핵심 특허들이 하나둘씩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성벽의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장벽이 낮아지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 기술로 만든 저렴한 복제품들이 홍수처럼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위기는 정말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연이어 터지는 악재 속에서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아마존 인수 계약의 붕괴 사건입니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사기로 했던 계약 규모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이 꿈만 같던 계약이 규제 당국의 반대로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믿었던 아마존이 사라지면서 아이로봇의 속사정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숫자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 매출 1년 만에 마이너스 44%.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1년 만에 그냥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정말 끔찍한 얘기죠.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나보였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아이로봇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낸 공식 문서에 적힌 이 한 문장이 다 말해줍니다. 이게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하는 엄살이 아니에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식 문서에 우리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명시했다는 건 그만큼 파산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2억 달러에 달하는 빚이 목을 조여오고 회사에 남은 현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주주들한테 소송까지 당했고요. 결국 버티다 못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극단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던 거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회사였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가장 캄캄한 순간에 그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군사용 로봇을 만들던 시절의 DNA, 기술 혁신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서 시작된 이들의 대반격, AI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로봇이 내놓은 생존 계획은 정말 응급실 의사의 처방전 같아요. 첫째, 당장 피부터 먹게 해야 하니까 공격적으로 비용부터 줄이고요. 둘째, 창고에 쌓인 물건들 팔아서 급한 돈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이거, 세 번째, AI 기술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핵심 시장에만 집중하겠다. 이거죠. 그 반격의 핵심 무기가 바로 아이로봇 OS 7.0이라는 새로운 뇌입니다. 뇌.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벽에 쿵쿵 박기만 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눈과 뇌가 달린 거죠. 반려동물 배설물이나 충전 케이블 같은 장애물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피해가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집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해서 오늘은 저기부터 청소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네? 하고 스스로 전략까지 짜는 진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한 겁니다.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고위 임원이 우리 새로운 방향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날 주가가 장중 한때 55%나 폭등한 거예요. 아니 하루에 5%만 올라도 난린데 55%라니요? 이 비정상적인 숫자는 절망에 빠져있던 투자자들이 얼마나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을 기다려왔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이로봇의 미래를 둘러싼 이 팽팽한 논쟁,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과연 이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도박일까요? 지금 아이로봇을 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 희망과 현실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래도 룸바 아니냐, 이번 AI가 진짜 게임을 바꿀 거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요.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아니 당장 저 추락하는 매출이랑 빚부터 봐라,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꼬집는 거죠. 어느 한쪽 말도 틀린 게 없어서 더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아이로봇 주가의 이 엄청난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숏 스퀴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확 오르니까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폭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아이로봇이 투기꾼들의 전쟁터가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잔뜩 눌린 스프링 같은 거예요. 전체 주식의 거의 40%가 이 주식은 망한다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억누르는 힘이 엄청나겠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작은 호재 하나만 딱 터져도 이 눌려있던 스프링이 그냥 하늘로 빵 튀어오르는 숏 스퀴즈가 일어나기 완벽한 조건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이로봇의 정말 화려했던 과거부터 고통스러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건 야심찬 계획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때 우리 집 거실을 지배했던 이 로봇 제왕, 과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컴백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는 마지막 붕괴를 맞이하게 될까요?